요즘은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모든 걸 다 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요, 이 애플리케이션 정말로 마음 놓고 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요즘 뭐 심부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그 심부름 기사를 그 둘을 연결해주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아하.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집안에 가구를 옮기려고 네. 심부름 기사를 구합니다. 아, 그런 것도 해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심부름 기사가 이 여성의 집으로 와서 네. 그 여성의 요구대로 가구를 잘 옮겨줘요. 아하. 그리고 일이 끝나갈 무렵 네. 이 남성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강도로 돌변해요. 세상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요.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를 하는데 아이고. 이 여성, 이 짐을 옮기는 남성을 상대로 뭔가 좀 저항을 해보려 하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종훈 평론가님. 심부름 해준다고 심부름 대행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남성이 강도와 성폭행범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그야말로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강도를 불러들인 격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하. 자, 그런데 본인 생각은 아니 그 앱을 통해서 네. 그래도 믿을 만한 앱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쪽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불렀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면서 네. 순간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하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생각까지 겹쳐져서 네. 아마 상당히 당황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하. 요즘에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남의 손을 이제 빌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앱들이 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이번 일로 해서 지금 이거 굉장히 사람들 지금 불안감이 고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여성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한 겁니까? 이 여성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이었는데 지금. 흉기까지 있었으니. 네, 이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딱 나타납니다. 아, 진짜예요? 네, 이 아파트의 경비원이 네. 나타났던 거예요. 거기 온 거예요, 집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날 폐기물 배출 요금을 받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이제 폐기를 할 때 뭔가 딱지 같은 그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 스티커 돈을 받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아하. 이런 상황이 펼쳐 있었던 거죠. 네. 그 강도 입장에서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분이 정말 안간힘을 써가면서 저항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천우신조입니다. 그 아파트 초인종이 눌린 거예요. 경비원분이 띵동 이 폐기물 요금을 받으러 와서 띵동 누른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성폭행 시도했던 이 남성은 화들짝 놀랐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당시 그 집에 이 여성의 최단비 변호사님 아이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죄질이 너무 불량한 것 아하.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예를 들면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그 해코지가 아이에게 갈까 봐 세상에. 더욱더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죄질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더 충격적인 게요. 이 범인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요. 이 사람이 강간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에 출소했고요. 그냥 예를 들면 전과만 있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신상 공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신상 공개, 전과는 우리가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인데 심부름 기사로 등록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확인을 하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심부름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그냥 주민등록증 사진 보여주고 어허. 휴대전화로 본인이라는 걸 인증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하고 1인 가구가 있는 많은 상태에서 정말 너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거 완전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피해자가 더 이제 분노가 찌찌키는 거는 이 중개하는 앱 있잖아요. 네.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들은 관심 없다. 자기들은 책임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중개만 한 거기 때문에 그 가해자한테 직접 책임 물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중개하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익만 얻고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건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개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해야죠. 네. 이 신분음 기사가 어떤 성폭력 전과가 있는지 본인 동의를 받으면은 이거 충분히 조회가 되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기사하는 사람이 나는 그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이걸 경찰서 가서 떼서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확인한 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런 걸 소홀히 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여성분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정말 트라우마라는 표현 갖고도 지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질이 악랄한 게요. 김동철 교수님, 아이가 그 순간에 집에 있었잖아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혼자 도망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 도망간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뭐 분노까지 치미는데 그러니까요. 피해 무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든지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면 네. 그 가족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네.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아하. 자,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아하. 자, 이게 극한의 트라우마 중에서도 네.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 네. 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네. 불안 심리도 있고 그리고 또 불신 심리도 있지만 남성 혐오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병에 대해서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래 보실 수는 있죠. 이 방송 보시면서요, 정말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용할 때 꼭 정말로 신중하시고 주의를 또 하셔야겠습니다.